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영화 리뷰를 주로 쓰고 있는 블로그 황웅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테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네,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블로거 영화 리뷰 네이버에서 영화 블로거 레드썬이라고 하고, 그걸 또 줄여서 R군이라고 한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웅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영화 부분 파워 블로거이기도 하고, 또 현재 네이버 영화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이며, 또 예전에 CGV 같은 데서 CGV에서 히든무비라든지 뭐 다양한 영화 채널에서 영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의 그런 브랜드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눌 때 제일 놀랐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블로그를 2003년 12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치자면 약 22년 동안 이런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제가 22년 동안 블로그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좋았던 기억인데 이런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블로그는 인생 최악의 시기에 시작한 인생 최고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얼굴에 좀 큰 상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자리도 많이 했는데, 사실 사춘기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만나는 게 많이 두렵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 20대 때는 정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힘들고, 또 저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근처에 저희 동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에서 한 10몇 번을 입사 원서를 넣었는데 단 한 번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말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실력과 스펙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어린 저는 이게 다 저의 외모 때문이라든지 지금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갖거나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을 많이 약하게 먹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한 친구가 블로그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면서 초대를 줬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영화에 대한 꿈이 상당히 컸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영화 기자가 되고 싶었고 또 영화 평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영화 웹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컸는데, 블로그를 보면서 그게 정말 내가 원했던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컴퓨터적인 기술이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에게는 큰 희망과 또 다른 꿈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렇게 2003년 12월 3일날 블로그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첫 컨텐츠인데요. 저는 영화 위주로 블로그를 만드는데 첫 컨텐츠가 외롭다, 솔로라서 외롭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는데, 그만큼 별거 없이 제가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는데,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적는다는 것이 너무 좀 새롭고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리뷰를 보면서 계속 와서 하나하나씩 쌓아갖고, 그렇게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저는 블로그 하기 전에도 영화를 봤고, 또 블로그를 하고 나서도 영화를 봤는데, 블로그를 하기 전에 영화를 봤을 때는 단순히 제가 돈을 내서 영화 관객으로서 영화를 본다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블로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리뷰를 적었을 때는 마치 내가 영화 평론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마치 영화 기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디카를 들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오늘 재밌었던 게임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일상이지만 내가 이걸 블로그로 적어서 또 다른 의미가 되고 마치 누군가의 신문기사나 이런 콘텐츠로 다가오면서 내 인생이 일상이 바뀌었다는, 일상이 정말 특별해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자 누군가가 블로그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오프라인에 친구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간다는 것에 정말 많은 기쁨을 느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당시에 바로 반응이 좋게 오진 않았어요. 블로그를 쓰고 뭐 댓글이 한두 개밖에 안 달릴 때도 있고 어쨌든 댓글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내 콘텐츠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그 사람의 콘텐츠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피드백 같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특별했고 그런 댓글들이 저에게 하나하나씩 응원의 멘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웃분들의 댓글이 제게 올겨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컨택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그렇게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만의 영화 웹진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었고 영화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제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어떤 콘텐츠 하나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떡상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에게 블로그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항상 리뷰를 적는데 그 영화 한 편당 리뷰 하나를 적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했어요. 하지만 괴물만큼은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가 너무 좋았고 그 두 번째가 너무나 좋고 재밌게 잘 보았다는 그런 해석의 리뷰를 많이 적었는데 그런 것들이 리뷰를 적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리뷰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댓글도 많이 달고 또 그때 한참 괴물이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큰 이슈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신문기사와 그런 언론 매체에서 주목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제 블로그 리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 있던 어떤 영화 웹진에서 글이 좋으니까 한번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고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뷰를 적고 그렇게 리뷰를 적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기자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칸 영화제 기자나로 갈 수 있는 어떤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아무런 스펙도 없었던 제가 그게 될까 망설였지만 그 합격해 주신 분이 말하기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좋아서 칸 영화제 가면 역시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칸 영화제에 가게 됐는데 이게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을 칸 국제영화제에 가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블로그에서 영화를 리뷰를 쓰고 있던 그런 글쓰기가 하나의 나비 효과로 되면서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로그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영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화와 좀 영화인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덩케르크랑 오펜하이머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을 인터뷰를 하고 LA 간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스파이더맨으로 유명했던 톰 홀랜더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강남스타일 춤을 춘 적도 있었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를 만나면서 또 많은 영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고립되었고 힘들었던 그런 아이가 영화 리뷰를 하나 쓰면서 이렇게 전혀 꿈이라고 생각했던 영화인들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영화 같은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블로그가 저에게 바꿔준 건 이런 수많은 스타와 영화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바꿔줬는데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의 감옥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줬고 또 그런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블로그를 하면서 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술친구도 생겼고 또 저 블로그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이 블로그를 하면서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인연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은 제 곁에 아주 소중한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리뷰 하나의 컨텐츠 하나를 만들었다는 그런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영화 기자와 영화 관련 기를 쓰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그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 되어서 지금 현재 또 영화와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참 지겨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렇게 영화 리뷰를 쓰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점이 늘 신선하고 재밌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이런 조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화 블로그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여기를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PC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일본 밴드가 한 유명 밴드가 자신들의 노래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노래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겪어나가면서 2010년에 지구가 행성에서 맞아서 그런 멸망하기 직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노래로 탄생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사실 이 밴드는 자신들의 노래가 망할 것을 알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밴드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밴드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노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모두가 영화를 보고 모두가 게임을 하고 모두가 스포츠를 하고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동이 자신들에게 늘 의미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리뷰를 쓴다든지, 내가 이런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유익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그런 활동들이 하나씩 축적되면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씨앗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늘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또 다른 변화의 씨앗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정말 의미 없는 콘텐츠는 없고 노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세상에 범죄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나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놀라움을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뭐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장에 인기가 없거나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하면서 내가 기쁘고 내일 하루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즐겁다면 그것으로도 끝까지 할 수 있으면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나비 효과와,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자신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일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콘텐츠는 없다고 믿는 영화 블로거 황홍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